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금사주인데요. 이제 이 사주는 쌍둥이 남자 형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신금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첫째 형의 사주인데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음의해에 태어났잖아요. 남자가 음해에 태어나면 이제 대운이 역행입니다. 그래서 형은 그대로 역행의 대운을 따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이는 이 대운의 반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역행을 했으니까 쌍둥이 중에 두 번째 아들은 순행의 사주를 가는 거겠죠. 만약에 삼둥이다 그러면 다시 이 대운의 반대 대운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풀이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원국 자체는 이 사주가 원국으로는 편관격이고 편관격이 식신이 있는 그런 사주이지요. 그래서 원국으로는 이제 이 사주에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운으로는 오행의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적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은 쌍둥이 중에 형은 대운이 역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임진 계사 임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문과 수생목으로 문과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해서 검사입니다. 이 사주는 순행을 해서 화급금을 하잖아요.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미토를 만나고 화급금을 해서 이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를 감명을 할 때는 첫 번째 아이는 그 사주의 운세로 가고 두 번째 아이는 그 사람이 가야 할 운세 처음에 태어난 사람의 역행의 운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형의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양력 7월 2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무렵 5월이 끝날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오미 이렇게 해서 오미품의 배열을 갖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사오의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합이 있다. 사오미의 방합이 있는 것은 방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자축, 임묘, 진사, 그 다음에 오미해야 음양의 배열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사령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화사령의 조화가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경금을 이렇게 재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정화가 경금을 인화하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가 그 환경에서 살아나갈 실력을 생존해갈 그 환경에 필요로 하는 실력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목 정화의 그 인화는 이제 조직이나 조직의 적응, 조직에서 적응을 하고 현장에서의 경험, 경력을 쌓아서 실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는가 하면 여기선 지금 을정이 없고 간목 정화의 인화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것과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조직력을 추구하고 조직에서 현장력 이런 적응력을 추구한다면 간목 정화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실력을 높여서 자격을 갖추려고 자격화된 실력, 학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력 이런 것들로 이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을목정화의 인화가 준비하는데 을목정화의 인화보다는 간목정화의 인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의 인간을 볼게요. 신금이라는 게 천간에 있으면 신금은 어떤 조화를 갖추어야 되냐면 정화, 신금, 임수의 상생식이다 또는 조화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화, 신금은 재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신금으로 전문적인 실력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실력을 전문 재능을 준비를 한다. 신금임수는 도세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활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정화신금이 있지요. 그러니까 정화경금도 재련이지만 정화신금의 재련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실력이 있고, 신금임수의 도세는 없는데 요 대운에, 중요한 대운에 임진대운을 만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신금이 임수의 실력을 발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이렇게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사유, 삼합의 용이니까 다 쓸게요. 축이 없는데 사유축이라는 삼합에 이렇게 신금이 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합은 용의 근이거든요. 이러면 신금의 기질이 어떠하냐면 방합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그 전문성, 지적재산권, 특기 이런 것들을 특허를 갖춘다던가 이런 지적재산권 등을 확보를 해서 자기만의 특기, 자기만의 특별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해서 전문화하려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문가의 재능을 가지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방합이 있으니까 조직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신금이 사유축 기운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계수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아주 유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금계수 상승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유전적인 자질이 아주 우수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는 거죠. 자질 자체를. 네, 그래서 신금이 사유축 기운에 근을 하고 또 천간에서 신금계수가 상승을 하면 아주 지식 습득을 하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일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나 사주감명을 할 때 음간인 경우는 이 음간 자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양간은 안 봐도 되는데 신금 일간이니까 이제 신금 일간의 음간이니까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음간은 먼저 근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이 있어요. 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직업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 가지 직업을 유지한다. 그럼 반대로 음간이 근이 없으면 직업이 불안정해요. 직업에 잘 견디기도 힘들고 음간이 근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조직에서 자기의 한 가지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근이 있으니까 한 가지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직업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항력이나 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일간에 희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금 일간은 임수라는 희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있으면 희신이니까 신금이 임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신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배경이 임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 신금이 잘 유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임수가 있으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자격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능력 검증을 거치는 것. 그러면 이게 희신이면 용이 있어야겠죠. 용신이라고 하지 않고 용이 있어야 되는데 용은 병화입니다. 그러면 임수가 반드시 있고 병화가 있어야 돼요. 임수가 있어서 자기가 능력을 갖추려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능력을 갖추겠다는 검증을 거친다. 그럼 되게 이제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요. 그걸 갖추고 병화가 있으면 이 자기 준비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이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까지만 있는데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결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는 임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운에서 능력 검증을 거치겠다는 희신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 검증을 거쳐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라는 능력의 재능의 뭐 합격, 자격증을 갖춘 것이고요. 병화는 이렇게 사가 있으니까 사중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운에서 병화가 올 때, 천간으로 올 때 이제 되게 큰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이 사람이 신금이란 일간이 아예 임수가 없어요. 임수가 없으면,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수가 있으면 임수라는 시장이 없잖아요. 신금의 일간이 유통이 되는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가치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으면 이제 신금 개수가 하는 일은 대개는 교육, 뭐 상담, 컨설팅 이런 것으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일간은 반드시 이제 수가 있어야 능력의 발휘가 수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5월이 4, 5를 만나서 방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조직형 인간으로서 지위나 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삼합은 없잖아요. 그럼 삼합이 5월을 기준으로 인오술 삼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내가 직업적으로 재능을 더 발휘해야 돼. 더 막 자격을 아니면 더 재능을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일단 검사라는 직위를 자격을 갖추고 나서는 그 일을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방합 위주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5월에 당명이 정화이고 사령도 정화사령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환경에도 적합하고 자기의 개인 취향에도 적합한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괴리감이 없고 잘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화라는 당령은 여기 써 있는 걸로 보고할게요. 항상 그 상생식, 정화 당령의 상생식은 을목, 정화, 경금 이렇게 상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을목 정화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간목 정화가 있죠. 을목 정화는 지식과 학력과 그 다음에 과거부터 쌓아온 경험, 경력과 현실, 현장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간목 정화는 지식하고 학력은 있는데 막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경쟁해 본 그런 경험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목정화는 지식과 학력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되게 사회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목상생은 대개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 인문학, 문과 또는 사회 능력을 되게 키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정화경금의 재련은 없고 정화신금의 재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화신금의 재련도 있고 병화신금으로 신금계수의 금생수를 돕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습도 또한 이 사주가 기술적인 능력보다 되게 지식을 갖추고자 한다. 정화당령의 입장에서는 병화는 우리가 기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화만 있어서 정화신금의 재련을 하는 거에 병화가 있으면 항상 지식을 추구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병화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격을 볼게요. 이 사주는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상신, 식신입니다. 식신이 있죠. 네, 식신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유리한 환경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일간이 근황하고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타고난 그런 재능도 아주 우수하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훌륭한 그런 후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신이 있기 때문에 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상신을 해치는 기신, 편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신, 편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상신 구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편재라는 구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막 벌어야겠다라는 것에 아주 굉장히 큰 가치를 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에 격에 기신 비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격기신이라고 해요. 자, 비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견이 나의 격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신을 제하려고 격의 구신, 편관이 격의 구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신이 돼서, 편관이 구신이 돼서 비견을 제해서 격을 구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정신력은 막 돈을 벌려고 추구하는 것보다 나는 명예를 또는 귀를 또는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이제 식신제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신인 비견을 제하려는 구신이므로, 격이 구신의 역할을, 편관이 구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이제 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관격은 항상 중요한 게 편관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편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신 식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왕해야 합니다. 일간이 근왕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근왕하니까 방어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편관격은 이제 상대에 대한 그 조사 능력이 필요해요. 적이 누구인지,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그런 조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편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자체의 뛰어난 수사 능력이 편이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 편관격은 상대를 이길 그런 힘, 요령,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식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이제 근왕한 일간의 상생을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식신이 왕성하니까 실천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은 역행의 대운을 사니까 수생목하고 진토를 만나니까 이제 검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동생은 이렇게 화급금 운세 미토를 만나고 순행으로 화급금 하였으니까 이제 이과로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쌍둥이가 있으면 원국은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운에 따라서 이렇게 진로와 적성이 바뀌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